공동창업 종결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창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느 한쪽의 공동창업자가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공동창업자의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 공동창업자 간에 어떻게 결별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나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각각의 경우 해당 창업자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나가는 공동창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을 금지하거나 공동창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창업 시 합의한 기간 이전에 한쪽 창업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본인 지분의 일부를 타 창업자에게 무상이나 액면가의 조건으로 넘기는 방식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공동창업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나가게 될 때에는 해당 공동창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나 이사회 또는 타 공동창업자 등이 액면가나 산정된 피해 보상 금액만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이 소수 지분을 갖는 공동창업자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점을 소수 지분 공동창업자가 우려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나 대주주 입장만을 반영하는 계약보다는 소수 지분을 갖는 공동창업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창업 단계에서는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창업의 결렬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렬에 따른 양측의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 시간, 노력뿐만 아니라 즉각적이지 않은 페널티, 손해배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어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렬이 필요한 최소의 가이드라인을 양측이 사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합의사안에 결렬이 될 수 있는 기본사항으로 예를 들어 건강 악화나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도저히 공동창업의 취지가 의미를 잃게 되는 상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렬이 된 경우에는 책임과 권리들이 명백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최초 투자금과 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조건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상황에 양측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조건대로 반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은데요. 특히 청년 창업가의 특허로 사업이 시작된 경우라면 본인의 특허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도적 기업가의 재창업에 더욱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